이번 영상에서는 창동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을 할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이 될 이곳 창동 역세권입니다. 창동 역세권은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도봉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25등입니다. 즉 꼴등이란 이야기고, 그 말은 서울 안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 창동이라는 동네가 들어는 본 것도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부터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이렇게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이 북한산만큼이나 좋다는 도봉산이 있는데, 이 도봉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봉산이 너무나도 좋은 명산이라면서 자주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분이 이 상경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산맥을 도표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상경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의 조상을 백두산으로 보고 백두산에서 시작된 전기가 정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산은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도 도봉산에서 전기를 이어받고 있어서 북한산보다 도봉산이 형의 역할을 하니까 등산을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이 이 도봉산을 괜히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산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동네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도봉동은 산이 가까이 있는 만큼 개발이 그만큼 힘들었었고 그래서 낙후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죠. 실제로 도봉동에 가보면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도봉역 앞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그 인근은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주변의 개발이 확산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세트로 보면 이해가 좀 편한데,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도봉구, 우측에는 노원구가 위치해 있죠. 강북구에는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4호선과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데 4호선 라인에는 미아역, 수유역, 쌍문역이 있고, 우이신설선에는 북한산 우이역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수유동과 삼양동, 성신여대를 거쳐서 동대문구의 신설동역까지 오게 됩니다. 도봉구에는 세로를 주축으로 1호선과 가로로 4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1호선은 창동, 방학동, 도봉동을 지나가고 4호선은 쌍문동과 창동을 지나가게 되죠. 노원구는 이 세로를 또 주축으로 해서 7호선과 가로로는 4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7호선은 공릉동과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을 지나가게 되고 4호선은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3개구의 교통망을 살펴봤는데 먼저 이 지하철 노선을 보고 입지를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호선, 4호선, 7호선, 우이신설선 이렇게 4개의 노선 중에서 좋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7호선, 4호선, 1호선, 우이신설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이신설선의 경우에는 경전철이랑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교통이 좋아져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뛴다거나 하는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소 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강남을 이어주는 7호선과 강북의 중심지인 서울역과 명동, 그리고 사당역을 이어주는 4호선 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원역이 강북의 대장이 되는 것이죠. 노원역 롯데백화점 뒤편에 이 노원역 상권은 어느 상권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상권입니다. 강북이라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게 한 칸에 권리금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매출이 높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만 그들은 정작 서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상권인 노원역에서 중랑천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창동역에 나오는데, 이 창동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은 역 근처에 나름의 상권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 창동역이 노원역과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입지가 될 자리입니다. 창동역에는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2018년도 말에 예비 타당성 검토는 통과한 상태이고 2021년 정도 착공하고 27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GTX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될 거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창동역에서 이 GTX 신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삼성역까지 15분 안쪽으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안에서 강남을 이렇게 빨리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창동역은 이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역사가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어지고 창동역 인근의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일대를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으로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역은 이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과 창업단지이고 여기에는 공연장과 테마파크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지원 시설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중랑천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존을 지정해서 컨벤션 센터와 오피스 일대를 만들게 되고 세 번째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창동역의 상업시설이랑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센터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창동 역세권 개발에 더 힘을 싣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었죠. 창동 1-9번지 일대에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라는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2023년 5월에 최고 높이 49층 규모로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네이밍을 좀 세련되게 지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건물 조감도는 좀 괜찮은데 이름이 창동 창업 및 문화센터라고 하니 무슨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네이밍이 좀 아쉽고 네이밍이 좀 딱딱한 게 꼭 국채사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역시 민간 사업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창업 레지던스 공간이 800실, 오피스가 300실을 만들어서 2,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건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또 창동 1-23번지와 24번지 일대에 서울 아레나라는 이름의 K팝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동 1-25번지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로봇과학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2019년 7월 4일날 일본 최고의 투자자 선종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분야가 무엇이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에 손정희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창동 역세권에 이 로봇 전시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다만 창동 민자 역사 인수를 현대산업개발이 1년 넘도록 검토를 했는데 공익채권 인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직 이 역사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어지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이 효성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사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효성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0년 11월 달에 공정률 27%에 머무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공사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공사대금과 기존 수분양자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건축 중인 건물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자들과 이 효성건설이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시행사가 나와서 원활하게 좀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이렇게 창동역 주변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라갔죠. 30평형 기준 6억대 중반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창동 3단지, 동아아파트, 창동 19단지 등도 지어진 지가 30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들이 낡아서 전세가는 2억대로 낮은 편이라 현금 4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쉬운 금액은 아니죠. 더구나 아무리 미래가치가 있다지만 강북의 아파트를 투자로 4억에서 5억 정도를 현금으로 박아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한 블럭 옆쪽으로 좀 단지를 찾아보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30대 신혼부부의 경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적다면 창동이나 쌍문동에서 최대한 창동역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골라가지고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를 찾아보시면 앞으로 그 집이 여러분한테 큰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공부하시고 발품을 파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올라가지고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건 좀 사실인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곳들도 좀 있으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통계를 보니까 50대 조도가 많이 시청을 하시던데
혹시 자녀가 20대, 30대라고 하면 자녀분들한테도 이 채널을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20, 30대가 정말 살기 힘든 시기죠. 취업도 어렵고 이 직장을 좀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은 올라가니까 지금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요즘 20, 30대들은 뭐가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몇 년 전에는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3포 세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 7포 세대,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또 욜로족이라 그래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아동바동 사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여행도 하고 그렇게 좀 살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주거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모으는 돈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미리 포기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도 돈이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살 집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좀 모아서 우리가 살 집 한 채씩은 우리가 모두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